분당 어떤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성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원작 소설을 사랑해 주셔서 드라마가 그래도 잘 되고 있습니다. 사실 드라마가 잘 되는 거랑 저랑은 아무런 금전적인 상관이 없어요. 단지 제가 전하고 싶은 이 원작의 메시지, 나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 나를 발견하는 의미, 이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거는 일부 김 부장 얘기만 들어있고요. 이거는 합본호로 권사원과 송 과장 얘기까지 들어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수도권 핵심 지역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서 재건축이 좀 늦어지긴 할 텐데 되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분당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소형 평수로만 구성된 곳들 있죠. 뭐 예를 들어 한솔 주공 6단지, 여기는 16평부터 25평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평균 대지 지분이 10평 언저리입니다. 이렇게 평균 대지 지분이 너무 낮은 곳들은 재건축은 사실 불가능하고 리모델링 형태로 가야 돼요. 옆에 있는 한솔 주공 5단지도 소형 평수의 비율이 높다 보니까 평균 대지 지분이 11.8평 정도라 리모델링으로 가고 있는데요. 리모델링도 괜찮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이 아파트는 리모델링일까 재건축일까 이걸 구분하고 분당의 내 집 마련에 접근하셔야겠죠. 바로 옆에 있는 LG 2단지는 중대형 평수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평균 대지 지분이 20.6평입니다. 이런 곳들은 무조건 재건축이에요. 그래서 먼저 정자동 대지 지분을 한번 볼게요. 정든마을 1단지 동아 21.8평, 한솔마을 3단지 한일 21.3평, 정든마을 4단지 우성 21평, 한솔마을 2단지 LG 20.6평, 정든마을 6단지 한진 20.4평, 정든마을 8단지 한진 19.6평, 한솔마을 1단지 청구 19.1평, 상록마을 라이프 18.8평, 상록마을 우성 16.9평, 정든마을 5단지 신화 16.9평. 여기까지는 재건축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올 단지들은 리모델링이 좀 더 유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정든마을 7단지 한진 13.1평, 느티마을 3단지 공무원 14.7평, 상록마을 보성 14.2평, 정든마을 2단지 동아 12.3평, 한솔마을 5단지 주공 11.8평, 한솔마을 4단지 주공 10.9평, 한솔마을 6단지 주공 10.3평.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블로그에도 많긴 합니다. 근데 귀찮으신 분들은 이 화면 캡처해 두셨다가 쓰셔도 되겠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리모델링은 속도가 빠르지만 기본적인 골조를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재건축만큼의 완전히 새로운 변화는 아니겠고요. 재건축은 다 부시고 새로 짓는 거라 다양하게 구조를 뽑을 수 있지만 그만큼 각종 세금 규제라든지 기부 체납 같은 게 많다 보니 그 조절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둘 다 장단점은 있는데 나는 리모델링도 괜찮아 라고 하시면 리모델링 선택하시면 되고, 나는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으로 갈래 라고 하면은 대지 지분을 꼭 보셔야 합니다. 근데 나는 재건축이 좋은데 큰 평수는 너무 비싸 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그래서 소형 평수인데도 재건축하는 아파트를 들어가려면 이 평균 대지 지분이 높은 아파트에 섞여 있는 소형 평수를 보셔야 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다음 임해동을 보겠습니다. 태영 한성 건영 21.9평, 효성 21.45평, 청구 21.42평, 동북 호롱 20.87, 3호 두산 2.23, 성지 19.87, 동신 9차 19.35, 동신 3차 19.27, 풍림 18.91, 사만 18.9, 삼성 18.88, 진흥 14.76, 선경 13.93, 금강 13.43, 한신 11.63. 임해동은 이런데요. 임해 한신이 대지 지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을 합니다. 왜냐? 일단 임해동 자체가 입지가 너무 좋고요. 여기 리모델링 하기에는 좀 아깝죠. 그래서 한신, 동신, 금강, 동북 호롱 이렇게 묶어서 통합 재건축, 그리고 북쪽에는 청구, 성지가 묶어서 통합 재건축을 합니다. 이게 맞는 선택이라고 봐요. 경제 규모를 키워서 대지 지분이 좀 적더라도 하나의 대단지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아름마을에서도 선경 아파트가 대지 지분이 좀 부족하나 풍림과 효성까지 합쳐서 통합 재건축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3개 단지가 합쳐서 새 아파트가 되면 성남역과 탄천을 품고 있는 엄청난 단지가 되겠죠. 다음 시범단지 현대 20.33, 삼성 한신 19.81, 우성 17.42, 한양 15.43. 그 효자촌에서는 그린타운 미래타운이 21.59, 현대 20.41, 임광 19.6, 동아 17.63, 사만 17.29. 이 효자촌 자체가 대지 지분이 대부분 다 넓기 때문에 사업성이 그래도 좀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 순회동에서는 금호 21.37, 청구 20.87, 푸른말 20.1, 금호 한양 19.87, 파크타운 19.66, 한양 14.67. 네, 순회동도 대부분 대지 지분이 괜찮죠. 까치마을에서는 대우 롯데성경 19, 신원 18.93, 롯데성경 15.37, 주공 2단지 14.99. 네, 시범단지에서도 한양이 소형 평수가 많다 보니까 대지 지분이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 재건축으로 커버를 할 겁니다. 효자촌과 순회동에서는 리모델링은 없고 다 재건축으로 갈 것 같고요. 다음 야탑을 한번 볼게요. 탑마을 타워빌 3단지 22.4, 탑마을 대우 2단지 21.5,
탐마을 타워빌 5단지 17.6, 탐마을 벽산 6단지 17.6, 탐마을 경남 7단지 16.4, 매화 주공 3단지 16.1, 탐마을 성경 1단지 15.8, 목련 한신 15.2, 목련 영남 15.1, 목련 한일 14.8, 장미마을 동북 코롱 14.38, 매화 공무원 1단지 14.2, 장미마을 현대 13.7, 매화 공무원 2단지 12.55, 매화 주공 4단지 11.5, 탐마을 주공 8단지 10.11, 매화 주공 3단지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101%밖에 안 되는데요. 그 외의 단지들도 용적률 낮은 곳들이 몇 개 있거든요. 용적률을 높이면 평균 대지 지분이 조금 작더라도 사업성이 또 나옵니다. 모든 재건축이 마찬가지인데요. 무조건 대지 지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무조건 용적률만으로도 판단할 수 없고 높은 대지 지분과 낮은 용적률 플러스 이 아파트가 분양을 했을 때 얼마의 분양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용적률을 높였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150%인데 250%로 높였을 때 몇 세대나 더 분양을 할 수 있는지 일반 분양 세대 수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84제곱을 받았을 때 얼마나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지 이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겠고요. 그래서 재건축 조합원이라면 내가 건설사라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꼭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재건축이 늦어지는 게 여러 가지 규제도 있지만 조합원들끼리 내가 만일 1원이라도 손해보면 난 안 해. 그냥 살 거야.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조금씩은 양보를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눈치 못 채셨을 텐데 이거 사실 잠옷입니다. 잠옷인지 몰랐죠? 전혀 티 안 나죠? 오리시떼라는 브랜드고요. 잠옷은 오리시떼 브랜드를 좋아하는데 정가에 주고 사진 않고 꼭 할인할 때만 사고 있습니다. 요 색깔과 무늬가 너무 고급져서 한번 매수해봤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조합원들끼리의 갈등 사례는 통합재건축에서 더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1기 신도시에서는 단지별로 좀 세대수가 적고 용적률이 높아서 단독 재건축만으로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는 인접 단지들끼리 손을 잡고 통합재건축을 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쉽지 않은 게 각 단지마다 대지 지분이 다르고 용적률도 다르고 입지 조건도 다 제각각이기 때문인데 뭐 예를 들면은 통합구역 안에서도 한쪽 단지는 역이랑 가깝고 어디는 학교랑 가깝고 어떤 단지는 공원이랑도 가까울 수 있겠죠. 이런 물리적 차이가 재건축 이후 평형 배분이나 분담금 산정 과정에서 갈등으로 번지기가 쉽습니다. 누가 더 좋은 도움을 배정받느냐, 우리 단지가 왜 더 많이 내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계속 엇갈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 조합 구성 단계부터 각 단지별 대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대표들 간의 이해관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추진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통합재건축은 추진력 있는 리더십과 조정 능력이 정말 중요한데요. 따라서 상록 우성 같은 단일 단지의 재건축보다는 다른 동에서 하는 이런 통합재건축이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재건축이 완성되었을 때의 가치는 그리고 그 상승 효과는 매우 큽니다. 여러 단지가 하나로 묶이면서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로 거듭나기 때문에 대단지는 단순히 규모만 큰 것뿐만 아니라 조경, 커뮤니티, 보안 시스템 등등 단지 내 생활 인프라 수준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합재건축은 이 과정의 복잡함과 장기화 리스크라는 단점을 감수하는 대신 완성 후에 그 대단지가 가지는 가치와 시세 상승 잠재력을 얻는 구조가 되겠고요. 재건축 조합원이라면 단기 속도보다 중장기적인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겠습니다. 요즘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동시에 지정되면서 수도권 재건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는 부동산은 결국 입지다 라는 공식인 거죠.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조금 더 가벼운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와 김 부장 이야기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